안녕하세요. 아, 네. 어, 꽤 오래 전에, 뭐, 굉장히 오래된 주제인데 요새 핫해져서 저는 되게 행복한데, 어, 음, 제가 행복한 걸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얼마 전까지는 SKT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사업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어, 보시다시피 온톨로지와 심볼릭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온톨로지에 관련된 얘기고요. 생각보다 온톨로지라는 것이 많이 전파가 됐고, 그리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살짝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정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기존에 지금 우리 LLM과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온톨로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어, 한번 네, 제 의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링크드인에서 어느 분이 포스팅을 했는데 제가 그냥 몰래 캡처를 해왔어요. 근데 밑에 이 링크 출처는 밝혔고요. 이 온톨로지가 유명해지면서 온톨로지를 정의하는 사람들, 온톨로지스트들이 2026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바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온톨로지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온톨로지라는 것이 어, 되게 추상적인 단어고 철학에서 온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되게 야심찬 단어였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정의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그 개념과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거면 그것은 무엇이 됐든 온톨로지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W3C에서는 그걸 RDF라고 하는 XML 포맷으로 정의를 해서 아울이라고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온톨로지를 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 파일을 열어서 대중소 분류로 나눠서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있으면 그것도 온톨로지죠. 대중소 분류라고 해놓으면 사실은 그게 텍소노미 같은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분류, 계층 구조를 쓰고 있는 하나의 온톨로지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어, 반이어 이런 개념도 온톨로지이고요. 그리고 DB, 스키마, 데이터를 테이블화 시키고 그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이런 것도 온톨로지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요새 어, 익숙하죠. 그래프DB로 해서 네오포제이 같은 그래프DB 엔진 때문에 익숙한데 라벨드 프로퍼티 그래프 같은 것들도 온톨로지고요. 근데 그런데 왜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온톨로지스트의 역할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면 사람과 기계하고 접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AI와 밑에 있는 데이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즉 기계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 온톨로지스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톨로지스트들의 고충은 뭐냐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그래프레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온톨로지를 활용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프레그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레그에서 벡터 스페이스 쪽에 그래프 DB를 추출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프 스페이스라고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노드와 노드를 탐색을 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봤는데요. 사람도 왼쪽이 좌뇌, 우뇌에서 우뇌는 약간의 감성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좌뇌는 약간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하죠.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쪽에서는 유연성과 의미 검색 같은 것을 제공하고요. 그래프 스페이스, 온톨로지 부분에서는 정확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래프레그에서 그래프 DB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있다고 치고요. 거기에서 객체를 검출했다 하게 되면 이 객체가 사람일 확률이 이 숫자는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한 거긴 한데 사람일 확률이 72% 정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철수일 확률이 82% 정도 된다. 이렇게 각각의 이 노드들을 따라가면서 점점 확률이 전파되면서 사실 이 객체가 빨간 상의를 갖고 있다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온톨로지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철수와 영희의 결혼에 대한 얘기, 결혼 상태에 대한 얘기를 기술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철수와 영희가 결혼을 했다. 그리고 철수는 남편이다. 영희는 아내다. 라고 기술을 하고요. 이건 불변의 사실이죠. true와 false로 얘기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사건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했느냐라는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요. 언제 했느냐라는 정보를 들 수 있고요. 이것들은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고 굉장히 정적인 데이터들이죠. 또다시 강조드리지만 true와 false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영희의 결혼기념일은 언제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 그래프만 탐색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희 그리고 영희가 아내인 결혼의 사건,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날짜 이렇게 찾게 되면은 그래프를 탐색하는 것을 온톨로지에서는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온톨로지에서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관계로 만들어주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럼 온톨로지로 다 바꿔야 되는 거냐?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온톨로지는 데이터 스토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톨로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죠. 단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메타 데이터들을 기술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고 보는 게 맞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있다고 치죠. 큰 회사가 있고 부서마다 지칭하는 단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업팀에서는 고객이라고 지칭을 할 수도 있고 재무팀에서는 납부자, 그리고 지원팀에서는 계정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게 되면 서로 단일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서마다 다 지칭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이걸 그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온톨로지로 표준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영업팀, 재무팀, 지원팀이 만들어 놓은 문서들을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 문서들을 다 갖다가
한 곳에 저장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 문서가 모여 있는 것 뿐이지 그 맥락이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톨로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온톨로지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바로 공통의 언어라는 것, 기계가 이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로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그 의미의 논리를 이해하고 어떤 규칙으로 해석할지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환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계속해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놨고 앞으로 만들어줄 것들을 지금 만약에 못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만들어주면 되고요. 지금 표준을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또 표준을 지켜주면 되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추론이죠. LLM에서 말하는 추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론은 3등론법에 기초를 합니다.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이게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정형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있죠. 어떤 데이터에서 객체들, 식별할 클래스와 클래스들을 추출하고 그 클래스들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그 작업을 온톨로지 용어에서는 팁박스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팁박스 모델링을 한 규칙을 토대로 실제 데이터 인스턴스들을 담습니다. 그걸 바로 A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T박스는 터미놀로지 박스라고 해서 그 스키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A박스는 어서션 박스라고 해서 그 스키마를 지킨 데이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이해하는 거를 사람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온톨로지스트들이 고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작업을 지금에 와서 온톨로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LLM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광받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렇게 좀 빛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온톨로지를 만들게 되면은 사실은 예전에는 방대한 양의 표준을 지켜서 온톨로지를 생성하는 것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생성할 때, 하나의 클래스를 생성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런 마이크를 하나 정의한다 했을 때, 이 마이크가 전 세계 표준에 있는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표준을 찾다가 내 데이터를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먼저 온톨로지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표준과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확장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연결할 때 이 서로 간에 공유할 스키마만 전달해 주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들을 공유할지,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상호 운영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데이터들이 표준과 연결이 됐다면, 표준화되어 있다면, 요새 LLM에서 쓰고 있는 MCP 같은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LLM이 가서 온톨로지를 읽어서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잘 쓸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비디오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톨로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라는 걸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사실 이 자리에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사전 질문을 진행을 할까요? 예. 되게 긴장되네요. 네. 온톨로지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하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일지 궁금하다. 사실 제가 여기 있는 질문들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슬라이드에 다 녹였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질문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것을 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충실하게 분석을 하고 객체 간의 관계들을 잘 추출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표준과 연결해 주는 일입니다. 그럼 표준과 연결해 주는, 설사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나만 쓴다고 하더라도 표준과 연결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 데이터를 앞으로 다른 데이터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속 가능하고 계속해서 나의 데이터는 의미 있는 데이터로 남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동적 상황에서 온톨로지, 지식그래프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실시간 로깅 하는 것들을 만약에 온톨로지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기는 온톨로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온톨로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로깅하는 이런 것들은 시계열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들이죠. 서로 간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렇게 과도한 엄청난 로그를 처리해야 된다면 거기서 한번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나온 이벤트를 온톨로지화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를 온톨로지 DB에다가 넣는 것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질문은 최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드인에 어떤 분이 또 포스팅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요. AI가 너무 요새 많이 AI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링크드인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을 때 AI를 공부하는 문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 문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 기초 학문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초 학문에는 사람들이 되게 기초 학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걸 갖고서 제미나이한테 넣어봤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결국은 AI 공부를 하러 들어갔더니 약간의 뭐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화려한 로비에서 저 안에 있는 실제 문에서는 미산수학, 뭐 확률 통계, 대수학, 뭐 소형대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다시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가자면, 이거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아, 유튜브로요? 아, 네. 아, 괜히. 소리는 없습니다. 네. 네. 잠깐 컨트롤 좀 할게요. 네. 네. 별것은 아니고요. 그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온톨로지화 시키는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아마 되게 식상한 내용일 거예요. 그냥 이 내용만 본다면. 근데 그 내부를 말씀드리면 어, 좀 다르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스크린샷을 이미지 나레이터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기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한 영문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온톨로지로 변환하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좀 회계망측한 단어들로 나오죠. 이게 바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온톨로지 포맷으로 출력이 된 건데요. 이게 한글이지만 영어로 나온 이유. 아까 바로 이전 세션에서 한글에 대한 LLM 모델이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온톨로지 쪽에서는 뭐냐면 심볼을 다룹니다. 그래서 한글이든 영어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자라고 얘기한 것과 A라고 얘기한 거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분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한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든 기술을 하게 되면 온톨로지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경우에는 사실은 OCR 같은 걸 써도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할 수 있는데, 다음 예제는 방금 보셨던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톨로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는 네, 훅 지나가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라이트닝 컨디션이 뭐 웰리트이고 뭐 라벨이 칼큘러스로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온톨로지화 시켜서 출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터브에 공개가 돼 있고요. 파이코그니타라고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지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질문을. 아, 데모 영수 중이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온톨로지 부분이요. 이렇게요. 네. 아, 이 문법 자체가 온톨로지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톨로지를 표현하는 문법 중에 터틀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으로 출력을 해놓은 거예요. 아, 저장은 아니고 그냥 지금은 지금 계속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표준 출력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걸 보고 유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총 결제 금액이라고 써 있는 거를 보고 총 결제 금액이 76,200원이다 라는 걸 관계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거죠. 토탈 어마운트가 76,200원이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네, 그게 이제 LLM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위쪽에서 보여진 그 스크립트인데요. 이게 OCR은 아니고 이 이미지를 LLM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고 이 설명해준 이 문장을 온톨로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온톨로지의 품질이 바뀌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OCR이 아니고 이 이미지를 설명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엔지니어링 정보를 다룰 때는 온톨로지가 유용한지 아니면 레그 시스템이 유용한지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되게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되게 정보의 양상도 다르고 이런 정보인데 방금 아까 강연 중에 말씀하실 때 온톨로지는 모든 정보를 온톨로지화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되게 구체적인 정보들은 차라리 레그로 데이터를 쌓아서 거기서 서칭해서 가서 그런 구체화된 정보들을 리트리버 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든 정보들을 온톨로지화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는 모든 것을 다 기술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것인데 온톨로지를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처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서치하러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톨로지로 이 데이터에 대한 메타까지를 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서치를 해서 그 문서를 타겟팅한 다음에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은 기존 방식대로 서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냐고요? 이제서야 온톨로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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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온톨로지가 요새 이렇게 얘기가 되나?
제가 과거에 많이 썼고 네,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죠. 네.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구조화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되게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면 변화하는 거에 또 따라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계속 부질없는 시도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게 왜 요새 이게 바꿔나가 봤더니 그걸 이제 LLM이 해준 거예요. 아, 아니요. 그렇게 딱 LM에 해주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딱 답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가능해지는 이유가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지식을 구조화하는데 이렇게 기존에 했던 시도들이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 AI 같은 경우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이게 됐단 말이죠. 이해가 사람의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게 이 AI가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하려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 온톨로지만 한다는 것 대비해서 그냥 AI 학습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저기는 영수증 저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온톨로지로 기술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뽑아냈잖아요. 그거 그대로 AI가 학습해버리는 게 훨씬 더 지식을 구조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온톨로지를 지금 다시 얘기해서 어려운 과거의 과정을 찾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이제 그 과거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온톨로지 AI가 참패를 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AI가 지금 머신러닝이 나오기 전에, 머신러닝이 부흥하기 전 AI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걸로 AI가 나왔었고요. 전문가 시스템은 룰 베이스로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만족된다.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예외 상황이 있고 예외 상황을 기술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기술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벗어나게 돼서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던 거죠. 그때는 그 예외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이그젝트하게 맞아야지만 그 예외 상황을 커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LLM과 같이 약간의 유사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이렇게 온톨로지화를 다시 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문서를 정확하게 찾고 싶은 거예요. 유사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즈가 좀 다른 겁니다. 니즈가 적당히 비슷한 문서를 찾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여기에 총 76,200원이라고 쓴 이미지 한 90% 확률로 그런 이미지를 찾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게 있는 이미지만 찾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는 경우에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좀 다른 니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온톨로지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그 자연어를 어떻게 AI 코드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SQL로 이제 만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줄까요? 이런 쪽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풀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 원가를 낮출 방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 2, 3, 4, 5라는 어떤 과정들이 있고 거기서는 다양한 어떤 부품들이 들어있고 그게 어떤 쪽에서는 불량률이 많다. 결국에 이 제품과 관련 있는 공정이고 그 어떤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관계와 그 객체들을 이해했을 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좀 가격 비싼 것 같다. 여기를 좀 개선하면 되겠다. 아니 어디에 불량률을 좀 좋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온톨로지스트들이 하는 일이 AI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한다라고 하셨고 네, 또 근데 이제 그 뒤에 하셨던 얘기가 지금 AI니까 LLM이 그 작업을 자동화를 해준다라고 했던 말이 약간 상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온톨로지스트들이 온톨로지를 잘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런 공정들을 알아서 이해하고 분석을 해줄 건데 그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그걸 만들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질문이거든요. 지금 보여주신 거는 영수증이라는 건 좀 간단하잖아요. 결국에 어떤 뭐 햄버거를 샀고 거기는 금액들은 보통은 어떤 총액을 만들기 위한 합계대를 보고 뭐 할인이면 마이너스다 이런 좀 단순한 관계니까 충분히 LLM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회사마다의 특화된 어떤 도메인 거기는 관계들을 어떻게 역으로 그걸 뽑아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모든 걸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거를 좀 자동화를 하는 시도나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온톨로지로 가장 유명한 데가 또 팔란티어인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거꾸로 뭐 리버스해서 그런 온톨로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건지 결국에 온톨로지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그래프 DB를 사용하는 게 좀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았는데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상충 앞에서 온톨로지스트와 LLM의 역할이 상충된다는 거는 사실 상충된다라고 보시지 말고 보조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툴 사실은 의도하고 만든 툴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지에서 문서를 만든 거죠. 문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온톨로지를 뽑아내겠다 그러면 또 사람이 또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지에서 직접 온톨로지를 뽑아낸다는 거는 진짜 사람이 보고서 눈으로 보고 온톨로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뽑아낸 다음에 문서에서 온톨로지로 작업하는 사람은 검수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온톨로지스트의 역할은 바뀌지 않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굉장히 헷갈리시는데요. 기억나는 대로 팔란티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팔란티어가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업 도메인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온톨로지화를 누군가는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직원이 하든 아니면 팔란티어를 구매한 그 업체가 하든 누군가는 자신들의 프로세스를 온톨로지로 그릴 수 있느냐, 온톨로지화 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마 그게 큰 이슈가 될 거고 그게 사람이 하느냐, AI가 하느냐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온톨로지화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온톨로지는 그래프가 일반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톨로지를 뭘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는 여기서는 SPO 기반의, RDF 기반의 온톨로지로 표현을 한 거고요.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온톨로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표준은 아울이라고 하는 W3C에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RDF를 써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지금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지금 한 작업을
그러면은 만약에 그 복수된 데이터 안에서 어떤 그 AI가 답변을 생성했을 때 그 생성한 답을 누군가는 이제 또 이벤트에이션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 도메인 전문가. 그러면은 LLM 그냥 일반적인 그냥 LLM vs 우리가 반 공수를 들여서 홈플러지 위에 구축한 지식 베이스의 그래프레이를 활용한 생성한 답변으로 그 답변 vs에서 차이가 없다면은 이게 저희가 그 온톨로지를 많은 공수를 들여서 만들어야 될지 제 질문의 요지가 맞는지 이해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미나이랑 생성의 답변이랑 온톨로지를 예. 활용해서 지식을 구축한 답변이랑 그거 어떻게 이게 평가하고 이걸 어떻게 차이를 만들 거냐? 네. 경제적으로. 네,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과 인터페이스를 하는 부분은 LLM과 할 거고, 챗봇을 상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자연어로 물어보고, 자연어로 답변을 받게 되는 거고, 백단에서는 온톨로지로 구동을 했는지 아니면 LLM이 그냥 답변을 했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 레벨에서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온톨로지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 답변을 가져오는 그 과정을 결국은 그래프를 탐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탐색했는지가 정확하게 그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explainable AI까지 연결이 돼서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까지가 온톨로지로 만든 시스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져온 답변을 자연어로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게 신뢰성 문제를 이어지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그 답변의 자체가 결국은 이제 출처를 표시하니까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생성한 답변은 이쪽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 답변을 설명할 때 지금 네. 자체는 블랙박스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답변을 모르고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LLM으로 그냥 퓨어한 LLM으로 생성한 답변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하면 이게 혹시 답변이 바뀌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출처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LLM에서는 지금 이 답변이나 아니면 이 자료가 근거가 어디야 라는 거에 대한 답변으로 출처까지를 지금 그 출처를 밝히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결정을 왜 한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LLM이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 쪽으로 가보죠. 감기라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감기입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치면 왜 감기냐라고 진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LLM한테 물어봤을 때 어떠한 확률로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감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을 LLM한테 기대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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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멋지게 또 시간을 또 끌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거고요. 오늘 오토매틱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하는 AI 전환 전략에 관해서 오늘 김정석 연사님과 함께 해주신 시간을 한 번 더 큰 박수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지금 8시 17분인데요. 저희 25분, 8시 25분부터 조금 쉬는 시간 갖고 25분부터 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가능하면 제가 그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게 지금 저는 사실 반도체 쪽에